특정 업종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줍니다. 그런다면 감면을 좀 많이, 이러면 감면을 조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선택이거든요. 사실 해도 돼, 대신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하셔라 라고 말씀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딸깍세무 서혁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 1년차 사장님들의 꿀팁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창업 1년차면 아직 정신이 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1년차에 놓치고 있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면,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는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을 하셨는지, 사업용 계좌는 등록을 하셨는지, 비용들에 대한 영수증을 지금 모으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들에 대한 영수증이라 하면은 카드 결제를 하지 않는 영수증들이 있거든요. 보험료라든지 접대비, 기부금,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이제 놓치지 말고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특히 기부금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이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창업하시는 분들은 일단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부가가치세 환급입니다. 고정자산을 이제 조금 많이 매입을 하신다거나, 매출에 비해서 매입이 조금 많이 큰 경우가 많겠죠. 사업 처음이니까. 이런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이제 조기 환급 받으실 수 있고요. 놓치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회 같은 경우는 첫 해는, 물론 첫 해부터 영업이익이 나오면 너무 좋겠는데 결손이 좀 많이 나와요. 이 결손이라는 것은 몇 년 동안 계속 이월시켜 줄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올해 5억이 결손이 났습니다. 내년에 1억 벌었어요. 그 다음에 또 1억 벌었어요. 그 다음에 또 1억 벌었어요. 1억 이렇게 벌었어요. 나는 5년 동안 세금이 빵원입니다. 근데 많이들 놓치시죠? 내가 5억 결손이 있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혹은 단순경bil 같은 걸로 신고해가지고 결손금을 이월시켜 놓지 않는다면 그 5억이 날아가는 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하셔가지고 장부를 작성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조세 회피 혐의가 있거나 탈세 혐의가 있거나 가공세금検사를 발행했다든지, 우리 거래처가 좀 이상한 짓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정기조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확률적으로 좀 낮은 거는 사실이긴 한데요, 100% 그러는 건 또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를 들면 지원금이라는 게 사실 너무 많죠. 사람을 채용했으면 나오는 지원금들도 있고요. 정부에서 어떤 특정 업종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들도 있고요. 이게 사업 관련된 지원금이라면 당연히 과세 대상인 거고요. 근데 민생 소비금 이런 게 과세 대상,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사업 관련된 지원금들만 이제 과세 대상인 거죠. 임금에 대한 지원금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일자리 안정자금도 있었고요. 무슨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제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들은 이제 과세 대상인 겁니다. 감가상각이 뭐냐면, 감독님 여기 컴퓨터 쓰시잖아요. 몇 년 쓰세요? 3년을 3년 정도 쓰죠. 컴퓨터를 300만 원짜리 샀어요. 300만 원을 오늘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가치가 조금씩 깎여 나가는 게 이제 감가상각인 거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기계장치, 자동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고정자산 같은 거는 반드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질문들도 가끔 하시는데, 감가상각을 내가 사업 첫 해인데 무조건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감가상각은 선택이거든요. 사실 해도 돼, 대신에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하셔라 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이제 까먹어요. 근데 이제 올해 반영을 안 했으면 내년에 없어질 수 있는 거죠. 내년에 가서 자동차가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장부에. 혹은 컴퓨터가 등록이 안 돼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기억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감가상각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업 첫 해에만 받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사업 시작 후 몇 년 안에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창업 감면이라는 게 있고요. 특정 업종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줍니다. 거기다 청년이십니까? 그런다면 감면을 좀 많이, 수도권 밖에 계시네요, 이러면 감면을 조금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제 통합 고용 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고용을 늘리신 분들에 한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도 있고요. 너무 다양하고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봐야 되거든요. 한번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감면 대상이 되시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신고하실 때 감면 대상이라면 반드시 감면을 넣으셔서 신고하는 게 좋으니까요. 저희는 이런 상담 워낙 많이 받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업 1년차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답변을 해봤는데요. 창업 1년차 하시면 정신이 좀 없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것도 많으실 거고, 놓치고 있는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괜찮냐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이라는 게 사실 너무 어렵잖아요, 요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깍세무 서혁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Woo!